곧 네 차례니까 집중해, 이 바보야. 아니나 다를까 김빛? 네, 네. 겨우겨우 대답하는 김빛이었다. 아, 있었군요. 그러면 다음은 이소리? 네, 독특하고도 익숙한 이름이 내 귀를 스쳤다. 반사적으로 대답이 나온 곳으로 고개를 돌려서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보았다. 대답은 내 자리를 기준으로 세 줄 앞자리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서 들려왔다. 갈색의 머리칼, 온화한 분위기, 부드러운 음성. 뒷모습이라 얼굴을 확실하게 볼 순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소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전공 강의에서 보게 될 줄이야. 뜻밖의 재회에 놀란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문득 소리가 나랑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늘아. 우리 조만간 어딘가에서 마주칠 것 같지 않아? 그녀는 이럴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던 걸까? 소리 학생은 국문학과인데 실용음악과 전공 수업을 들으러 왔군요. 무슨 일화도 있나요? 제가 취미로 보컬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이번 학기 동안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보컬이라... 문득 소리와 함께 조별과제를 해서 음악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였다. 소리도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 이번 기회로 소리와 더 친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야, 왜 갑자기 옆구리를 찔러? 뭐야? 너 이름 불렀어. 빨리 대답해. 네. 다행히 늦진 않았는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이름을 불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리를 돌아봤다. 그녀는 내 이름을 듣고 알아봤는지 어느새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까는 뒷모습이라 몰랐지만 2학기 첫 수업이라 그런지 예쁜 옷을 입고 왔다. 마치 소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녀와 잘 어울리는 그런 옷이었다.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붉어진 거야? 김빛은 내 시선을 따라 소리를 쳐다보더니 입을 쩍 벌린다. 너 설마 저런 귀여운 분하고 인사한 거야? 씨. 어쩐지 방학 동안 나를 잘 안 보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어쩌다 알게 된 분이라고. 하긴 저렇게 귀엽고 예쁜 분과 친하다면 이런 대학 친구는 눈에 안 보이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이 캐릭 뭔가 되게 매력있네. 그것보다도 저분은 다른 과여서 혼자일 텐데. 같이 조별 과제를 하는 건 어떨까? 나는 그런 인싸적 행위에 반대를 한다. 아휴, 틀렸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이 이상한 것과 그동안 어떻게 대화를 한 걸까? 일단 가벼운 심호흡으로 진정하고 바보와 대화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본다. 김빛, 잘 생각해봐. 소리는 보컬이 없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인재야. 니놈의 여사친 이름이 소리라는 것인가? 그러고도 자신을 아싸라고 주장하다니. 아니 아까 이름 말했잖아. 김빛은 안 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이리저리 흔든다. 정말이지. 요즘 인싸들은 아싸마저 뺏어간다니까. 애써 김빛의 말을 무시하며 말을 잇는다. 보컬인 소리랑 함께 팀을 한다면 좋은 학점을 받을 테고 너는 좋은 학점이 필요하지? 너 지난 1학기에는 학사 경고 받았었잖아. 김빛은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니 겸손 모드로 돌변했다. 그건 그렇지요. 그러면 소리는 우리 팀에 들어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들어와야 하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그렇게 놀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주인공이 잘 컨트롤하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님. 이번에도 학점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집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김빛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서 학점을 향한 진심이 들렸다. 뭐 김빛은 어떻게든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소리에게 말을 건다는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만약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서 팀 제안을 거부한다면? 누군가가 소리에게 다가가서 같이 팀을 하자고 하면? 아니면 소리가 나와 조별과제를 하고 싶지 않다면? 수많은 불안감이 마음을 오간다. 그러면 출석도 다 불렀으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335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니 뭐 출석 체크 불렀는데 수업이 끝났어? 시끌벅적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벌써 친한 친구들끼리는 팀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 소리에게 가서 팀 제안을 해보자. 좋아. 그러면 드디어 나의 친화력이 빛을.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반이라도 가지. 전혀 믿음이 가진 않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김빛에게 조금이나마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소리가 앉아있던 자리로 눈을 돌렸다. 그런데 앞자리에 있어야 할 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설마 벌써 나간 건가? 그녀를 이대로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를 뛰쳐나오려는 그 순간 같은 수업을 듣게 됐네. 아까 출석 부를 때 너의 이름을 들어서 설마 했는데 정말 있었을 줄이야. 내 앞에 소리가 서 있었다. 정말로 잘 어울리는 예쁜 옷을 입고 말이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고 그녀의 말에 대답한다.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전공 수업에서 볼 줄이야.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친구랑 함께 듣기로 했거든. 친구라고? 응, 나래라는 같은 공문과 친구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소리의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고개를 쑥 내밀었다. 안녕, 나래라고 해. 아까 그 검도보 그거 아니야? 아까 봤던 금발의 검도 외국인? 너는 아까 검도부 홍보에서 봤던 친구구나. 수업도 끝났으니 검도부에 가보려고? 아니요. 아직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줘. 검도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나래의 강력한 긍정 가운데 기온에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내 뒤에 김빛을 쳐다본다. 뒤에 있는 친구도 혹시 검도부에... 김빛을 쳐다본 나래의 얼굴이 굳는다. 뭐야? 나래를 쳐다보는 김빛도 마찬가지였다. 왜? 둘 사이 왠지 모를 긴장감이 팽팽해진다. 네 놈은 갑작스레 중2병 모드로 변한 김빛이었다. 아무리 김빛이라 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중2병을 보이진 않을 텐데. 뭐야, 빛? 저분이랑 서로 아는 사이야? 하늘, 내가 너한테 줬던 사운드 컬러 사인 앨범을 기억해? 응, 그때 중고로 샀다고. 그 중고 거래를 한 자이다. 정당한 거래를 하려고 했던 나를 주먹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었지. 씨 뭐야? 주먹이라고? 원래 중고 거래가 그렇게 살벌한 것이었나? 나래는 오싹한 한기가 가득한 눈으로 김빛을 노려봤다. 괜히 김빛 옆에 있던 내가 움츠러질 정도의 눈빛이었다. 너, 내가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처음 보는 사람이 이상한 복장에 이상한 말투나 쓰고 말이야. 생긴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정말로 편협한 자로군. 나래는 기가 차다는데 목소리를 더 높인다. 검은 쫄쫄이를 입고 강도처럼 앞에 나타나면 당연히 주먹부터 나가지. 경찰도 너가 강도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그것은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이 몸의 수법이었다. 폭력 소녀여. 강도 연기로 경찰이 왔기에 덕분에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았는가? 좀 미안. 나도 미안. 김빛이 원래 저런 이상한 성격이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가 대신 사과할 필요 없는데. 너도 저 친구 때문에 고생이 많겠구나. 아휴 물론이죠. 아, 정말 많지. 이런 일은 이제 익숙해. 살면서 두 번째로 보는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해주는 경우도 드물 텐데. 김빛은 매번 내 인생에 길이 남을 대단한 역사를 만드는 것 같다. 너가 왜 사과를 하는 거야, 하늘? 학점 받기 싫어? 그 말을 듣자 마지못해 사과하는 김빛이었다. 나르님,
제 안전 거래 계획에 휘말리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김빛은 애써 따가운 나래의 시선을 피해가며 사과를 했다. 물론 진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 김빛이 사과를 했다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 뭐야? 아까 걔 맞아? 아,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친구거든. 그러면 이제 나래도 사과해야지. 나래는 윽하는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뭐 그러면 나도 주먹으로 때려서 미안. 팀 제안을 하러 왔는데 뜬금없는 싸움을 하긴 했지만 김빛과 연관된 사건치곤 이 정도면 잘 해결된 거겠지. 그나저나 둘이 서로 화해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나래는 검도 보니까 죽도 롱 봤거든. 소리의 농담을 이해해버린 나와 김빛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역시 소리의 농담이 제일 재밌다니까. 제 사회생활 잘하네. 나래는 정말 진심으로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아, 하늘이랑 김빛은 이해하지 못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건 검도의 죽도랑 죽도록이랑 발음이 서로 비슷해서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잠깐, 무슨 뜻이 뭔지는 알 것 같아. 혹시 내 농담이 재미가 없었던 거야? 그건 아니야. 정말 재미있었어. 왜 이렇게 귀엽게 말해? 말 못하게. 아, 이제 이해가 돼서 웃음이 나오네. 김빛은 아직 충격을 받아 멍한 표정이다. 재빠르게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하며 김빛에게 웃으라고 신호를 보낸다. 아, 역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구나. 재미있었다니 다행이야. 나래랑 나는 예전부터 이렇게 놀았었거든. 완전 순수 그 자체다 이 캐릭터.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하도록 노력해볼게. 아니 자주는 하지마. 나와 김빛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로 소리와 나래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 그래서 검도부 문제가 아니면 무슨 일로 온 거야? 설마 나의 소리에게 팀 제안 같은 걸 하려는 건 아니겠지? 맞아. 아직 넘을 산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이번 조별과제 말이야. 나랑 김빛 둘 다 보컬에 자신이 없거든. 그런데 소리가 취미로 보컬을 한다고 해서 같이 팀을 해보는 건 어떨까? 나랑 나래, 너랑 김빛 이렇게 넷이서 말이지? 얘 갑자기 소리 왜 이렇게 작아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반대. 하늘이는 그렇다 쳐도 저 멀대 같은 바보 김빛이랑 같은 팀을 하는 건 사절이야. 나래야, 그래도 하늘이는 정말 뛰어난 작곡가거든. 같이 팀을 한다면 분명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번 학기도 또 학사 경고 받으면 안 되잖아. 너도? 학사 경고라는 말이 나오자 나래는 고민에 빠졌다. 아무래도 그녀도 김빛처럼 학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소리가 진심이 담긴 눈길로 나래를 보자 나래는 한숨을 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알겠어. 참여할게. 여기 애들은 왜 다 학점이 문제가 있어? 대신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갈게. 나래는 김빛 앞으로 다가가더니 살기 가득한 눈으로 올려본다. 야, 김빛. 네. 또다시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때는 너를 내 죽도 타격대로 쓸 줄 알아? 그 말을 들은 김빛은 큰 덩치에 걸맞지도 않게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다. 중고거래했을 때 맞았던 주먹은 꽤 아팠던 모양인가 보다. 앞으로 조별과제로 나래랑 자주 볼 텐데. 김빛 화이팅! 그러면 조별과제를 어떻게 할지 카페에 가서 이야기해볼까? 좋아. 그러면 어느 카페로? 제가 괜찮은 카페를 알고 있는데. 김빛이 말하는 괜찮은 카페라면 어딘지 대충 감이 온다. 그때 갔던 그곳이죠. 너 또 눈치 없이 입 열래? 나래야?
김빛이 좀 이상하긴 해도 이 카페는 정말 괜찮을 거야. 인테리어도 좋고 커피도 맛있고 회의하기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해. 그래? 뭐 너가 그렇게 말하면 믿어볼게. 옆에서 듣는 입장에선 그지 같겠다. 그러면 김피치 추천하는 카페로 가볼까? 스타커피. 우리는 커피를 받고 2층 자리에 가방을 놓았다. 소리와 나래는 카페 인테리어를 이리저리 즐겁게 둘러보고 있었다. 매번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카페일 줄이야. 그러니까 김빛은 싫지만 의견을 낸 카페는 제법 괜찮은걸? 뭐라고? 둘은 어느새 또 싸우기 시작한다. 어차피 저 둘이 싸우는 동안 끼어들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 나는 먼저 자리에 앉아서 미리 준비라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메모장을 폈다. 늘 그렇지만 첫 마디에 무엇을 쓸지 선택장애에 빠진다. 한참을 고민하다 음악조별 과제라는 제목과 날짜를 큼지막하게 맨 위에 쓴다. 오, 죄송합니다. 그냥 제목이랑 날짜만 적어둔 거야. 소리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았다. 옆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자 당황한 마음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한다. 준비성이 좋네. 그건 아니야. 근데 얘네 음성들이 갑자기 커졌다 작았다 한다. 이렇게라도 적지 않으면 자주 까먹어서 말이야. 이건 만드신 분이 약간 잘못 소리를 조절하신 거겠지? 그렇구나. 한번 봐도 될까?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리는 메모장을 조심스레 잡는다. 한 장씩 한 장씩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카피를 채운다. 메모장을 바라보는 소리의 두 눈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메모장을 건넨 지 3분쯤 지났을까? 소리는 마음에 드는 페이지를 찾았는지 페이지를 넘기다 말고 멈칫했다. 하늘과 바람과 별것이? 그 부분은 예전에 문학을 공부하려 할 때 썼던 페이지인데. 그 말을 들은 소리의 눈이 반짝인다. 그러더니 메모장을 바로잡고선 적혀진 시를 낭송하기 시작한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 아름다운 말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따뜻한 바람처럼 불어와서 나의 귀를 적셨다. 그렇게 소리의 낭송이 끝나자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정말 대단해.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야. 너도 그래? 나는 그냥 배우다가 시가 예쁜 것 같아서 적어봤는데 너는 이 시의 어떤 부분이 좋은 거야? 나는 별이 상징하는 의미가 좋아. 이 시에서 별이 상징하는 거라면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운 기억을 되살펴본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분명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별은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억, 사랑, 쓸쓸함. 자신의 과거에 대한 매개체를 상징해. 내가 배웠을 때는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별은 동시에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즉 꿈을 상징하기도 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꿈으로서의 별이야. 국어 선생님처럼 깔끔한 설명을 듣자 소리가 국어 국문과라는 것이 새삼 와닿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문점도 하나 생겼다. 말거야. 자신의 꿈이 별과 같다는 건 이룰 수 없다는 뜻이 아니야? 내 말을 들은 소리는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주된 해석은 그게 맞긴 해.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별에 닿을 수 없겠지만 그녀의 두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시에서 별의 봄이 왔다는 것처럼 언젠가는 별과 만날 거라고 난 믿어. 소리의 말을 들으니 꿈속의 여자아이가 떠오른다. 그 아이도 별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별이라는 것이 그 아이의 꿈을 상징하는 걸까? 머릿속이 다시 복잡해져 온다. 이상한 주문이나 외우는 방구석 아싸! 뭐야 얘네.
때리는 것밖에 못하는 폭력 근육뇌! 아, 그러고 보니 저 두 사람을 잊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일이 있다고 올해는 못한다고 했으면서 이대로 가다간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 것 같다. 저기 이제 둘 다 그만하고 조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키만 멀대같이 크고 눈치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좀 위로 올라와서 말해봐. 두 사람에게 내 말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쓸 수밖에. 둘 다 F 받고 싶어? 둘은 화들짝 놀라면서 나를 돌아봤다. 역시 학점을 인지로 삼는 게 최고인 건가? 잠깐, 휴전이다. 회의만 끝나고 이따 나갈 때 확 그냥. 두 사람은 흥하고 자리에 앉았다. 불안한 시작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회의를 시작할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 듯하다. 그러면 서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우선은 자기소개부터 할게. 난 소리라고 해.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고 취미로 보컬을 하고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해. 소리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모두가 환영의 박수를 쳤다. 나는 나래. 소리랑 같은 국어국문학과이고 드럼 연주가 특기야. 드럼은 내게 맡겨만 달라고. 긴빛을 뺀 전부가 환영의 박수를 쳤다. 박수가 끝나자마자 나에 대한 소개를 해본다. 나는 하늘이야. 실용음악과이고 작곡을 취미로 하고 있어. 내 자기소개가 끝나자 모두가 웃으며 환영의 박수를 쳐주었다. 이제 대망의 그 사람의 차례다. 자신의 차례가 오자 김빛은 거만한 헛기침을 하고선 과장된 동작으로 자리에 제발 이러지마 일어난다. 나는 김빛, 활력 덩어리야. 하늘하고 같은 실용음악과이고 기타가 전문이지. 혹시 오컬트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자기소개도 끝났으니까 어떤 음악을 만들지 정해보자. 혹시 자신이 원하는 느낌의 노래를 생각해본 사람 있어? 점점 작아져. 표정들을 보아하니 다들 딱히 없는 것 같았다. 혹시 신비스러운 오컬트? 벤. 좋았어, 하늘. 김빛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듯 구석에서 혼자 바닥을 보며 엎드린다. 뭐 김빛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회의에 방해되는 존재는 사라졌으니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본다. 나래는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 막상 그렇게 말하니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너는 좋아하는 음악 있어, 하늘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 머리에 팟하고 한 인디밴드가 떠올랐다. 사운드 컬러. 얘들아, 나 생각난 밴드가 하나 있는데 누군데? 사운드 칼라라는 인디밴드야.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데 어? 사운드 컬러? 너도 들어본 적 있어? 어떻게 사운드 컬러를 모르겠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리랑 함께 들었다니까. 그러고 보니 중고거래 때 나래가 거래한 물건이 사운드 컬러 앨범이었으니 나래도 사운드 컬러를 모를 리가 없다. 정말이야? 그럼 너도 소리처럼 초창기 팬인 거야? 응. 고등학교 때 소리 덕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내 스타일인 거였지. 둘이 같은 고등학교인데 성격은 정말 반대네. 나래가 째려보자 바로 고개를 숙이며 퇴장하는 김빛. 그런데 그때라면 사운드 칼라가 진짜 무명 시절이었을 텐데. 소리야, 너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건 사실 내 친구가 사운드 컬러를 시작했거든. 꼭 들어달라고 해준 덕분에 초창기부터 알 수 있었어. 베일에 쌓인 사운드 컬러의 멤버가 친구라고? 정말? 혹시 괜찮다면 나중에 한번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소리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직접 만나보는 건 무리일 것 같다. 그나저나 우리 이야기가 너무 다른 데로 새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곧 가봐야 해서 오래 있긴 힘들거든. 아줌마, 니네 둘이 싸워서 시간이 분명 회의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운드 컬러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아, 미안. 어쩌다 보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네. 그러면
이왕 흐름이 끊긴 거 우리 잠깐 쉬고 하면 안 될까? 야 너네 씨. 나야 상관없긴 한데 방금 시간이 없다고. 그니까.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을 거야. 다녀와서 다시 후딱 끝내자. 나래는 소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배시시 웃었다. 소리야, 같이 잠깐 산책 갔다 오자. 그러면 잠깐만 실례할게. 그렇게 소리와 나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나 방금 너무 오버한 걸까? 회의 중에 사운드 컬러 어떻게 알게 됐어? 만나게 해줄 수 있어? 확실히 오버하기는 했지. 김빛의 말에 밖에 나간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내가 오컬트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것처럼 너도 사운드 컬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잖아. 그렇긴 한데 너의 오컬트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야. 똑같아. 달라. 거기서 거기야. 전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김빛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이대로 김빛이랑 의미 없는 말싸움이 시작되면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테니 대화의 주제를 바꿔본다. 너는 사운드 컬러의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어허, 드디어 오컬트랑 사운드 컬러가 동급이란 걸 인정하는 거야? 저런 말은 그냥 무시하자. 너는 조별 과제로 사운드 컬러의 음악이 괜찮을 것 같아? 김빛은 의외로 고민하는 표정도 없이 대답을 했다. 사운드 컬러 특유의 감성이라고 해야 하나? 무언가 따뜻한 그 느낌만 잘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작곡이야, 너는 걱정할 필요 없고 소리의 목소리도 들어보니 음악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거 정말 좋은 학점을 기대해도 좋겠는데? 김빛이 분석이긴 하지만 듣고 보니 제법 그럴듯하다. 확실히 소리의 목소리도 사운드 컬러랑 잘 어울리고 작곡은 내가 잘한다면 될 테고 마침 우리 모두 사운드 컬러의 팬이기도 하다. 좋아. 소리랑 나래가 돌아오면 사운드 컬러를 참고해서 만들자고 해야겠다. 30분 후 미안, 조금 오래 걸렸지. 괜찮아. 우리도 잠깐 다른 이야기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 그나저나 이런 서로 말이 겹쳤다. 먼저 말해줘. 그러면 먼저 말할게. 방금 김빛이랑 이야기 해봤는데 우리 조별 과제는 사운드 컬러 스타일로 해보는 건 어떨까? 이 말을 들은 소리는 그저 미소를 짓고 나래는 짓궂은 웃음을 터뜨린다. 너희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네. 우리도 방금 그 이야기를 하고 온 참이야. 소리는 그렇다는 듯 옆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사실 나래랑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기로 했거든. 마침 사운드 컬러가 따뜻하면서도 응원해주는 메시지의 음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 난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다독여주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 소리의 말에 나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어? 아니야.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서. 너무해.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네. 왜? 정말 멋진 꿈인데. 꿈은 그렇게 크고 멋있게 가져야지. 김빛도 나래에 가세했다. 저 둘도 이럴 때는 서로 통하는 걸까? 그 말을 들은 소리는 얼굴이 더 빨개졌다. 게다가 우리 소리는 말이야. 안돼 나래야. 예전부터 사운드 컬러 보컬이랑 자신이랑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다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소리는 얼굴이 빨개진 만큼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 저 얼굴도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곤란하지 않게 말을 돌려주자. 그러면 조별 과제는 사운드 컬러로 정해진 거지?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그러면 사운드 컬러의 어떤 노래를 참고할지도 생각해보자. 생각할 필요가 어딨어? 당연히 소리가 말한 대로 따뜻하고도 응원하는 느낌이 나는 곡이어야지. 나래도 생각보다 짓궂구나. 그런 느낌의 음악이라면 그림자 앨범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오,
음악을 볼 줄 아는데 멀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실용음악과라고. 아, 그랬었어?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지. 나래는 김빛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하긴 나도 가끔 김빛이 같은 실용음악가라는 걸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치, 내 능력을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오, 그러면 작곡은 너가 하는 거야? 그건 김빛은 당황하며 나를 가리킨다. 우리 팀에 이미 천재 작곡가가 있는데 내가 나설 부분이 어딨겠어. 김빛은 당당하게 나를 보며 웃는다. 심지어 나래가 안 보이는 각도로 윙크를 통해 잘 부탁한다는 신호까지 보낸다. 아하, 멋쩍스럽게 웃음으로 받아치긴 했어도 내가 정말로 작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곧 끝날 작곡 슬럼프라 생각했었지만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믿고 들어온 팀원들을 배신할 수는 없다. 나는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밝은 미소로 대답을 했다. 작곡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고사 전까지 그림자 앨범을 참고해서 음악을 만들어 볼게. 오, 정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하늘이는 천재 작곡가라고. 김빛은 으쓱거리며 나만 믿고 있겠다는 눈치지만 괜찮겠어? 지난번에 음악을 만들기 힘들다고 했잖아. 소리는 내가 살짝 걱정되는 듯한 눈치였다.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나는 최대한 밝은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소리는 다행스럽게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음악을 만드는 것도 정했으니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이지?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김빛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가방을 챙긴다. 야호! 이제 집 가서 게임 방송 봐야지. 나래는 그런 김빛을 한심하게 보고 안 되겠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딱밤을 한 대 날린다. 주먹 소리가 나는 딱밤을 맞은 김빛은 비틀거리더니 내게 쓰러진다. 그런 김빛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부축을 해주었다. 아, 하늘. 가끔은 네 인생이 힘들게 느껴져. 김빛 화이팅! 아니 근데 넌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카페에서 나오고 10분 후 평소라면 혼자서 다녀서 쓸쓸하도 혼자서 다녀서 맞나? 혼자 다녀서가 아니야? 혼자서 다녀서 쓸쓸하다고 느낀 골목길이지만 오늘은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내 옆에 소리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방금 서로 집 방향이 같은 것을 알았을 때 그녀가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은 것을 보면 아마도 나만 이 골목길을 쓸쓸하다고 느낀 건 아닌 것 같다. 어느덧 쓸쓸한 골목길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소리는 말없이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걸었다. 힐끔 바라보니 무언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다.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조심스레 소리에게 말을 걸어본다. 고민하는 표정인데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서 말이야. 예전에는 이런 길을 자주 걸었거든. 학교가 끝나면 늘 노을로 저무는 그런 길이었어. 소리는 추억을 회상하듯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노을빛을 손에 잡으려는 그 모습은 마치 하늘과 악수를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봤었던 노을은 이렇게나 똑같은데 나는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네. 노을에 잠겨 추억을 회상하는 소리의 모습은 마치 한 송이의 라일락 같았다. 어느새 노을을 향해 뻗은 소리의 손이 내 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는 너야말로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걸? 그렇게 보였어? 응, 아까 강의실에서도 카페에서도 그렇게 보였어. 김빛과 나리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잘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이다. 작곡에 관한 걱정 맞지? 소리는 이미 내 걱정을 오래전에 눈치챈 것 같다. 이렇게 된 이상 숨기는 것보다는 털어놓는 게 낫겠지. 혹시 일주일 전에 말했던 작곡 슬럼프 기억나? 작곡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 한 거? 그때는 조금 힘든 정도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작곡을 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이 없어. 다들 나를 믿고 있는데. 내 걱정을 들은 소리는 잠시 생각에 빠진 듯 했다. 아까 노을빛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런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반짝이는 눈빛을 보인다. 이건 나만의 방법이긴 한데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지금은 학기 중인데? 여행이라고 해서 멀리 떠날 필요는 없어. 공원이나 학교처럼 가까운 곳이어도 충분해. 늘상 보던 풍경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새로운 풍경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고 보니 사고 이후로는 늘 다니던 곳만 다닌 것 같다. 늘 달리던 거리, 늘 보던 풍경, 늘 맡아온 향기. 새로운 것이 없는 그저 똑같은 일상이었다. 그런 여행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소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쩌면 그녀와 함께라면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너가 말하는 여행이란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거라면... 소리는 다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뭔가 소리만의 생각이 있는 걸까? 너도 어린 왕자를 좋아하니까 그걸로 설명할게. 내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소리는 설명을 시작했다. 어린 왕자의 밀밭 알지? 어린 왕자의 밀밭? 어린 왕자의 밀밭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밀밭을 배경으로 만난 여우와 어린 왕자가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빵을 먹지 않는 여우에게 밀밭은 어떤 의미도 없었지만 금빛 머리칼의 어린 왕자를 알고 나서는 밀밭을 보면 어린 왕자가 떠올랐어. 이처럼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만의 여행이야. 소리가 믿어보라는 듯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 여행이라는 것이 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거 뭐 또 그게 있는 거 아니겠지? 물어봅시다. 대답을 들은 소리는 당황한 눈치다. 예전에 책을 읽다가 떠올린 방법인데 방법인데? 다음 말이 궁금해! 라는 눈빛으로 계속 소리를 쳐다본다. 그녀는 애써 눈빛을 피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냥 방금 생각해냈어. 응? 걱정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위로해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소리는 정말로 상냥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다니. 어서 그녀에게 말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해야겠다. 마음만 받을게. 하지만 왠지 모를 부끄러움에 입으로는 마음과 다른 말이 나온다. 소리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을 지으며 발을 동동 구른다. 이 방법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소리는 심호흡을 하고 내게 다가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머릿속이 멍해진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오로지 손의 따뜻한 온기와 라일락의 향기만 느껴진다. 이 마법 같은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고동친다. 하지만 마법 같던 순간도 잠깐. 소리는 손을 떼고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미안. 장난이 심했지? 괜찮다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너무 떨려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쿵쾅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려고 애쓴다. 앞으로는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내가 생각날 거야.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가 돼? 나는 가까스로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골목길을 걸었다. 어느덧 내 자취방이 앞에 도착했다. 소리는 내 표정을 보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는 걸 안 듯하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작별이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마음은 조금이라도 그녀와 함께이고 싶다고 그녀를 붙잡으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흘러넘쳐 내 목을 지나고 한마디의 말이 되어 그녀에게 향했다. 저기 엥?
얄궂게도 또 말이 겹쳤지만 소리는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는 너가 먼저 말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할게. 내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소리는 내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학교 앞으로 같이 다닐래? 같이 학교를 다니자고? 시간표는? 공강 시간은? 서로 시간이 맞을까? 사실 이런 건 딱히 고민할 필요도 없다. 대답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차마 소리를 직접 바라보며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소리가 그랬듯 나도 용기를 쥐어짜 대답이 이어나간다. 너랑 학교를 같이 다니고 싶어. 한순간의 고요함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던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소리의 목소리가 내게 다가왔다.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엥? 들었다. 소리도 나처럼 부끄러웠던 건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처음 본 그날, 그때 내 모습이 이런 느낌이었던 걸까? 소리는 내게 큰 용기를 내서 다가온 게 틀림없다. 저기 소리야? 소리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아까 조언 고마워. 아니야. 난 별로 한 것도 없는 걸. 정말 고마워. 내 진심이 담긴 말을 들은 소리는 싱긋 미소 짓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녀의 얼굴에 마지막 노을빛이 스쳤다. 그보다 이젠 늦었네. 너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가볼게, 하늘아. 그녀가 저 멀리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골목길을 계속 바라봤다. 서로의 사이가 한층 더 가까워졌기 때문일까? 쓸쓸하다고 느껴진 골목길은 이제 두근거리고 행복이 차오르는 공간처럼 보인다. 잠시 가만히 서서 오늘 있었던 일을 회상해본다. 조별과제로 이야기꽃을 피운 일, 김빛과 나래의 싸움, 고민에 대한 소리의 조언, 그리고 소리와 맞잡은 두 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소리나면 옮기는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안개에 둘러싸인 것처럼 답답했던 머릿속도 맑아졌고 잃어버린 의욕도 다시 돌아왔다. 이젠 밀렸던 일을 해결해야 할 차례니까. 죄송해요. 잠깐 카톡이 막 이것저것 와가지고 하느라. 음악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무언가에 대한 상상으로도 만들 수 있죠. 혹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희실은 한순간에 정적이 휩싸인다. 하늘아, 넌 뭐 좋은 방법 없냐? 그리고 그런 정적을 뚫고 물어보는 김빛이다.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에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알려줘라. 천재 작곡가 하늘이라면 뭔가가 있잖아. 정말 모른다니까. 업무상 비밀이라 말하기 힘든 거지? 뭘 말해줄 게 있어야 말해주지. 작곡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나로서 김빛에게 해줄 말은 정말로 없지만 김빛은 특유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이며 내가 뭐라도 말해주길 기대한다. 때마침 옆자리의 소리가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 자신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이 대답이라면. 그래, 저 방법. 방금 소리가 말한 거? 나도 저걸 말하려 했거든. 마침 소리가 먼저 말해주네. 오. 김빛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들은 내용을 메모장에 적기 시작한다. 소리야, 덕분에 살았어. 교수님은 소리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의견입니다. 추억도 음악을 만드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지요. 다른 의견은 더 없나요? 역시나 다시 정적이 찾아오는 강의실. 교수님은 정적이 쓴 웃음을 지으시며 말을 이었다.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테니까요. 하지만 탁과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데
본과 학생들이 조용히 있다니. 그런 의미에서 과제를 하나 내드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 교수님, 그건 다른 과목에 이미 수많은 과제가 그것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가지끼리 번식하는 게 아니고선 이렇게 끝이 없을 수 없다라는 학교의 커뮤니티의 글이 갑작스레 떠오른다. 어째서 과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걸까? 김빛은 새로운 과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나를 보며 절규를 한다. 아들아, 왜 알면서도 말 안 한 거야? 아직도 오느라 못 끝낸 과제가 산더미인데. 나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건가? 그냥 쫓겨나라 너는 그냥. 김빛 자식, 분명 과제는 진작에 끝내라고 몇 번을 말했었는데. 그래도 김빛만 과제로 고통을 받는 건 아닌 건지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절규가 들려왔다. 교수님은 지옥으로 변한 강의실을 보더니 흡족하게 미소를 지으신다. 생각보다 반응이 크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면 되겠군요. 교수님, 그럼 과제는 따로 없으신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별과제 하나만 한다고 말했으니까요.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안심하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김빛은 엄청난 목소리로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허허, 김빛 학생은 조별과제를 열심히 하고 새로운 과제를 싫어한 거겠죠? 뭔 소리야 이거? 조별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기 새로운 과제를 싫어한 거겠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싫어한 거겠죠? 아니야? 뭔 말이야 이거? 그야 당연하죠. 저는 늘 조별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던 김빛의 말에 교수님은 노렸다는 듯 말씀을 이어갔다. 그럼 김빛 학생의 팀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군요. 에? 김빛 학생과 같은 팀의 학우분들은 모두 김빛 학생을 본보다 열심히 할 것이라 믿겠습니다. 저기 김빛? 그게 말이지. 이게 갑자기 옆자리에서 사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엄청난 눈초리로 김빛이 노려보는 나래와 그런 나래를 말리고 있는 소리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나래의 손에는 이미 죽도가 쥐어진 것 같다. 나 소리야. 저런 건 단칼에 내가. 나래야, 수업 시간엔 안 돼. 수업 시간은 안 되고 다른 시간은 돼? 소리의 간곡한 부탁 덕분일까? 나래는 죽도를 뽑으려는 것을 참고선 김빛이랑의 입모양으로 말했다. 끝나고 보자 김빛. 김빛의 얼굴은 영혼이 증발하는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기 하늘아, 나 큰일 저지른 것 아닐까? 애써 김빛을 외면한다. 도와줄 거지? 도와줄 거라 믿어, 하늘아. 김빛의 단말 많은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며 강제로 끊기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진짜 이 멀대 같은 게 입만 가벼워서. 죄송합니다. 이미 방정이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열심히 임할 테니. 말로 하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나래가 죽도를 꺼내들자 김빛은 광속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을 친다. 거기 안 서. 김빛은 순식간에 짐을 챙기고 책상을 넘어 출구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운동 좀 했었다는 말이 만약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 뒤를 쫓아 죽도를 붕붕 휘두르는 나래의 만만치 않은 속도다. 그렇게 둘은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강의실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소리와 나 둘만이 남게 된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마치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 같은 느낌이다. 우리 팀은 대체 언제 모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한숨을 쉬는 내 모습을 본 소리가 웃으면서 말을 걸어온다. 김빛하고 나래는 정말로 친한 친구 같지 않아? 저게? 사실은 그냥 원수지간인데 말이지. 그래도 김빛 덕에 나래가 저렇게 장난을 치는 모습도 오랜만인 것 같아. 그 죽도에 실린 힘과 속도가 장난인진 모르겠지만 애써 소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뭐 그것보다 그 둘은 오늘 안에 돌아오려나?
아까 김빛이 분명 살아있으면 연락한다고 한 것 같은데. 뭐야? 핸드폰을 보니 마치 김빛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나 오늘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미안. 꼭 살아서 보자. 정말 문제라니까. 소리야, 오늘은 둘이서 상의해야 할 것 같은데? 김빛이 못 돌아올 것 같대? 그런 것 같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소리도 대충 예상했다는 듯이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정말이지. 김빛 그보다 이놈. 하늘아, 작곡하기로 했던 건 잘 되고 있어? 큰 진척은 없었어. 아직 너가 말한 여행은 사용해보진 못했고. 그러면 오늘 같이 여행을 가보는 건 어떨까? 소리는 잘 됐다는 듯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시간도 상황도 너무 갑작스럽기만 하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행이라고 해봐야 꼭 그렇게 멀리 가야만 여행은 아니잖아. 자주 갔던 곳을 간다고 해도 다른 경험을 한다면 여행이라 할 수 있을 테니까. 분명 소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난번에 골목에서 있었던 일처럼 의미를 부여한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져 보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면 우리 같이 걸어볼까? 소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앞장서기 시작한다. 역시 그때의 일은 꿈은 아니었나 보다. 잠시 후 여긴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이야. 자주 와봤어? 소리가 나를 데려온 것은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거닐었던 게 방학 중반쯤이었는데 예전에 가끔 들렸었어.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혼자 공원을 걸으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아서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정말이야? 소리는 미소와 함께 내 눈을 들여다본다. 애써 정말 사실이라는 듯 눈을 크게 떠보지만 소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우리의 조별과제가 달려있는 문제야.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공원을 좋아하는 이유와 조별과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초리를 봐서는 대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별건 아니고 그냥 나무 향기가 좋아서. 소리는 내 말을 듣고 멍하게 나를 쳐다보더니 우습다는 듯이 쿡쿡 웃는다. 그렇게 웃을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런 대답이 나와서 그런 거야. 소리는 먹적게 머리를 만지는 나를 앞지르고 먼저 뛰어갔다. 그러고는 저 멀리서 어서 오라는 듯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그러면 너가 좋아하는 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좀 걸어볼까? 다람쥐가 자주 보여서 흔히 다람쥐길이라 불리는 이 산책길은 예로부터 전설이 내려왔다. 다람쥐길에서 단둘이서 걷는 사람과 다람쥐를 본다면 서로 이어진다. 라는 그런 류의 전설이다. 물론 이 전설은 김빛이 말해주었기에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소리와 함께 걷는 상황이 되니 이 전설이 진짜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소리는 이 전설을 알까? 어쩌면 이 전설을 알기에 나를 이 산책길로 데려온 걸까? 너무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 그래, 소리는 그저 조별과제를 위해 내게 여행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하늘아, 괜찮아?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그냥 오랜만에 산책을 하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구나. 순간 바람이 나무의 싱그러운 향기를 한껏 머금은 채 불어왔다. 좋아하는 향기로 가득한 바람은 고맙게도 긴장으로 가득 찬 나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시원하다.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나오는 시원함이었다. 그리고 그 감탄사를 들은 소리는 쿡쿡 웃기 시작한다. 너 방금 등산 좋아하는 아저씨 같았어. 아니 너 씨, 너무해. 아니 씨, 왜? 그냥 방금 바람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 점이 아저씨 같다는 거야. 그러고 보니 하늘아,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이 어디게? 아, 시작됐다 아직 개그. 잘 모르겠는데? 분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농담을 한 건 분명 소리인데 어째 부끄러워지는 것은 내 몫인 내 몫인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여자애여서 다행이지 남자애였으면 죽빵 날리는 거 아니었냐? 이런 나의 마음을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잠깐, 저건 사람이 아니라 다람쥐? 뭐야? 내 눈앞에 어느샌가 복실복실한 줄무늬 꼬리를 가진 다람쥐가 서 있었다. 뭐야 이거? 다람쥐는 사람은 익숙하다는 듯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저 도토리를 양손으로 쥐고는 열심히 껍데기를 까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다람쥐다. 소리도 어느샌가 다람쥐를 발견하고는 멍하니 바라보더니 나를 향해 어서 반응하라는 듯한 손을 흔든다. 하늘아, 앞에 다람쥐가 있잖아. 자꾸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된다. 소리는 급박한 마음에 내게 정신을 차리라는 듯 어깨를 이리저리 흔들었다. 그런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한 내가 멍한 표정으로 소리를 바라보자 다람쥐길의 전설, 그거 모르는 거야? 다람쥐길에서 단둘이서 다람쥐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서로 이어지게 된다. 소리도 이 다람쥐길의 전설을 아는 것 같은데 설마 정말로 전설을 알고 있어서 나를 다람쥐길로 데려온 건가? 단순히 조별과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이어지고 싶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바라본다. 하지만 소리는 그런 내가 답답한 듯 다람쥐를 가리키며 급박하게 말을 잇는다. 다람쥐길에서 단 둘이서 걷는 사람하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왜 이렇게 빨라? 천성대학교에서 정말 유명한 전설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소리가 말하는 전설은 내가 알던 전설이랑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다. 김빛은 분명 두 사람이 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소리는 두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럼 둘 중 한 명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걸까? 설명할 시간 없어. 다람쥐가 도망치기 전에 어서 눈 감고 손 모아. 소리는 자신을 따라라는 듯 큰 동작으로 손을 모은다. 나도 그녀가 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똑같이 따라한다. 이제 눈을 감으면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고 눈을 떴을 때 다람쥐가 남아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다람쥐가 남아있을 정도로 빠르게 하려면 일단 바로 떠오르는 소원을 생각해본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에어프라이기? 아니 에어프라이기 말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데 에어프라이기는 뭔가 소박하잖아. 상황이 급할수록 별 잡생각이 다 드는 것 같다. 좀 더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래! 소리와 이걸 쓰면 말로 한 거 아니지? 소리와 계속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잠시만 보고 떠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저랑 계속 함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소원을 다 빌고 조심스레 눈을 떠본다. 어느새 다람쥐는 사라졌고 내 앞에는 소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아쉽다는 듯 한숨을 쉰다. 너무 늦었어, 하늘아. 10초만 더 빨랐어도 다람쥐가 남아있었을 텐데. 무슨 소원이길래 그렇게 오래 걸린 거야? 소리는 궁금하는 듯 알려달라는 표정을 짓는다. 평소라면 눈빛이 지고 말했겠지만 이 소원만큼은 절대 말할 수 없다. 애써 소리의 눈빛을 이리저리 피해본다. 그러자 소리는 목소리에 애교를 담더니 알려줘. 아이씨, 이런 궁극이라면 버틸 수가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말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때마침 에어프라이기가 떠오른다. 어쨌든 이것도 소원이긴 했으니까.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자취방에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들은 소리는 멍하니 나를 쳐다본다. 조금 죄책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의 질문을 잘 흘려넘긴 것 같다. 게다가 이제 내 질문 차례가 왔다. 그럼 너는 무슨 소원을 빌었어? 내 질문에 순식간에 소리의 얼굴은 새빨개지기 시작한다. 그게... 뭐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질세라 다시 한번 공격을 한다. 나도 말해줬으니까 너도 말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부터 빌어왔던 소원이야. 아, 이거는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는 안 물어보고선 모르지. 안 돼. 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